필리핀 경전차 수주전에서 하나 K-21105 이스라엘 사브라에게 아깝게 패하다. 현지 외신을 통해 살펴본 의외의 패배 원인은 바로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네요. 필리핀 현지의 유력 군사 전문지 맥스 디펜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23일 필리핀 정부는 2015년에 시작했던 필리핀 경전차 사업 수주자로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LB 시스템즈의 사브르를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부터 틈틈이 하나 디펜스가 제작한 K-21105 경전차에 대한 소식을 전해왔었던 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물론 KKMD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안타까운 소식이겠죠. 하지만 이번 수주전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일 듯 합니다. 그리고 현지 군사 전문 매체를 통해 알게 된 하나 디펜스의 패배 이유는 다소 의외이기도 하고 나름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성능상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요. 국내 언론들은 호환성의 문제라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중요 원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국내 군사 전문가들 중에 유튜브를 통해 필리핀 경전차 사업 수주전 실패에 대한 분석을 한 분도 계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필리핀 현지 전문가의 분석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와는 거리가 있는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KKMD 댓글을 통해 이번 수주전 패배의 원인이 포탑을 제조한 벨기에 방산회사인 CMI 디펜스, 현 코케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CMI 디펜스가 필리핀에 포탑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런 정보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외신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CMI 디펜스와 필리핀 경전차 수주전에서의 하나 디펜스의 패배 사이의 연관관계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CMI 디펜스 포탑의 필리핀 수출 금지 언급 역시 더군다나 찾아볼 수 없었고요. 저는 해외 군사 전문지인 armyrecognition.com의 기사와 필리핀 군사 전문지 맥스 디펜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필리핀 경전차 수주전에서의 하나 디펜스의 패배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리핀 군사 전문지 맥스 디펜스는 다소 필리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고 대한민국 무기체계보다는 유럽 무기체계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매체이긴 합니다. 2015년 필리핀 경전차 사업이 발표된 이후 맥스 디펜스는 꾸준히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 합작해서 만든 경전차 아스코드가 선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해왔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번 수주전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의 사브르 경전차는 아스코드의 차체에 LB 시스템즈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직접 읽어본 맥스 디펜스의 분석글은 하나 디펜스 K-21105의 장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래서 필리핀이 사브르를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먼저 2020년 10월 25일 해외 전문지 armyrecognition.com에 올라온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본 이후 맥스 디펜스의 관련 글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2020년 10월 24일 이스라엘 기업 LB 시스템즈와 필리핀 육군이 사용할 경전차 및 차륜형 보병 수송 장갑차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필리핀 소재 군사 전문지 맥스 디펜스가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했다. 2020년 10월 4일 본지는 이스라엘 기업 LB 시스템즈가 필리핀 육군 경전차 인수 프로젝트에 사브라 경전차를 새로이 제안했다는 소식을 게재한 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대한민국 하나 디펜스의 K-21105, 터키 오토카르의 아르마 105, 그리고 인도네시아 핀다드의 하리마우 경전차가 경쟁하고 있었다. 필리핀 예상집행국은 필리핀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필리핀 육군의 궤도형 경전차와
차륜형 병력 수송 장갑차를 도입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출을 승인했다. 개정된 필리핀 군 현대화 프로그램 The Revised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Modernization Program 규정에 따른 육군 경전차 획득 사업으로 발생한 계약 총액의 15% 선지급금 지불 의무에 대한 자금 지원 요건을 충당하기 위해 2020년 10월 21일 제1차 특별할당 해제 명령 Special Allotment Release Order SARO가 승인되었다. 같은 날 병력 수송 장갑차 획득을 위한 15% 선지급금을 확보하기 위해 제2차 특별할당 해제 명령 역시 필리핀 예산 집행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스라엘 기업 LB 시스템즈는 General Dynamics European Land Systems GDELS가 개발한 아스코드2 경전차에 기반한 궤도형 버전과 역시 General Dynamics European Land Systems에 생산된 판두르2 8륜형 장갑차에 기반한 차륜형 버전 등 두 가지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전차를 설계했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전문지 ArmyRecognition.com이 2020년 10월 25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하나디펜스가 터키의 오토카르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 마지막까지 하나디펜스의 K21105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것은 터키의 오토카르가 아닌 터키 인도네시아 합작 하리마우 경전차였습니다. 맥스 디펜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놓고 있어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 하나디펜스와 터키의 오토카르는 나중에 합작 투자를 결정합니다. 필리핀 경전차 사업은 궤도형 경전차와 차륜형 보병 수송 장갑차 두 가지 형태로 도입하므로 하나디펜스의 K21105는 궤도형 경전차를 터키 오토카르의 아르마 105는 차륜형을 공급하는 합작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사실 터키의 오토카르는 알타이 주력 전차의 시제품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기에 오토카르와 하나디펜스의 합작 투자는 마치 춘추 전국시대의 합종 연행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맹이 되는 시기입니다. 뭔가 아이러니한데 더 극적인 부분은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인도네시아의 하리마우 경전차도 터키 FNSS와 인도네시아의 핀다드가 합작 투자한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회사가 선정되면서 터키도 결국 헌물을 켜긴 했지만 터키의 방산 수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맥스 디펜스가 정리한 하나 디펜스의 K21105가 General Dynamics European Land Systems의 아스코드2 장갑차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열거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21105의 CMI 디펜스 현 코케릴 포탑은 마이너스 6도에서 36도 각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반해 아스코드2의 포탑은 마이너스 7도에서 16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 2017년 필리핀 말라위 반군 소탕전에서처럼 빌딩 등 높은 곳에 숨어서 공격하는 적들에게 반격할 수 없지만 K21105는 높은 빌딩 등을 공격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점. 2.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는 K21105는 최초 1분 동안 6발 발사라는 놀라운 연사 속도를 자랑하고 승무원도 3명만 필요하지만 오토멜라라의 히트팩 105 포탑을 사용하는 아스코드2는 수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기에 발사 속도도 느리고 승무원도 4명이 필요하다는 점. 3. K21105의 경우 차체를 구성하는 K21 장갑차가 본국인 대한민국 육군에 실전 배치되어 상당 기간 운용되어 왔지만 인도네시아 하리마우는 아직 실전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개정된 필리핀 군 현대화 프로그램 The Revised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Modernization Program RA9184 항목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 4. 대한민국의 하나 디펜스는 K21105가 선정된다면 필리핀 정부에게 경무장 공격 헬기 MD-500 여분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터키의 오토카르는 코브라 경전술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맥스 디펜스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 디펜스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퇴역하고 있는 500MD 경무장 헬기를 필리핀에 공여하고 합작한 터키 오토카르도 경무장 전술 차량 코브라를 무상으로 공여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정부 내부 분위기는 하나 디펜스 앤 오토카르를 선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인도네시아 핀다드는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 했습니다. 같은 가격에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하리마우를 인도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만약 하리마우를 선택한다면 가격을 더 깎아주고 핀다드가 제작하는 장갑차 아노아도 같이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기업 엘비 시스템즈도 승부수를 던집니다. 먼저 이스라엘 국방부 메르카바 전차개발부의 도움을 받아 신형 포탑을 개발하여 발사 각도와 수동 장전 장치가 문제가 되었던 사브르의 오토멜라라 히트팩 포탑을 교체했습니다. 이로써 K-21105와 같은 각도로 발사가 가능해졌고 자동 장전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기능적으로는 K-21105와 대등해졌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필리핀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도입한 구형 병력 수송 장갑차 M113을 업그레이드 시킨 M113A2 장갑차와 아트모스 155mm 자주포 등이 모두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의 톨치 X 전장관리 시스템, 지휘 통제, 사격 통제 및 통신 시스템, 통칭 C4I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필리핀 육군이 사브르 경전차를 선택한다면 별다른 작업 없이도 바로 이들과 연동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 디펜스가 제안한 K-21105는 독자적인 C4I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필리핀 육군이 K-21105를 선택한다면 이를 전량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당연히 추가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다 맥스 디펜스의 추측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지만 LB 시스템즈가 경전차나 자주포에 사용할 포탄의 상당수를 무상으로 공유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맥스 디펜스에서 제시한 자료로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브르 경전차 대당 가격은 약 75억 내외로 추측됩니다. K-21105는 55억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필리핀 경전차 수주전 패배를 분석해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파워도 함께 올려야 하는 수준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엘비 시스템즈의 사브르 경전차도 성능상으로는 K-21105와 거의 동급이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원래는 성능상으로는 K-21105가 더 우수했지만 결국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설치 비용이 승패를 결정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전해드린 정보와 함께 여러분은 이번 수주전 패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모두 답변해 드릴 수는 없지만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